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헌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더욱 쾌적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다시는 반복되기 힘들 위대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본의 시대를 관통해온 두꺼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써내려간 60년의 투자 대서사시가 이제 그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황혼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우리는 투자계의 거목이자 영원한 이성의 수호자였던 찰리 먼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부재는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며 이제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역시 자신의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담담하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며 자신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업적을 단순히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 위대함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숫자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압도적인 현실감에 전율하게 됩니다. 1964년부터 2024년까지 반세기가 넘는 60년의 세월 동안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39,000%라는 실로 훌륭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보통의 투자자라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록한 수익률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들은 무려 550만 %라는 천문학적이고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964년 만약 여러분이 당시 환율로 약 250만원 정도인 1만 달러를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은 채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돈은 현재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1만 달러는 현재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리라는 차가운 수학적 마법과 합리성이라는 뜨거운 인간의 정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예술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시점에 그들을 다시 연구해야 할까요? 서점에는 이미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수많은 책이 꽂혀있고 유튜브에는 그들의 명언을 짧게 편집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이 버핏과 먼거를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치열한 사고 과정을 통해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식의 피상적인 교훈이나 컷하기 식의 투자 격언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그런 가벼운 요약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담배꽁초 투자 방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찰리 먼거를 만나 위대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철학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인간의 뿌리 깊은 심리적 편향과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정신적 격자 모형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적 유산을 철저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버핏의 은퇴가 가시화되고 그렉 아벨 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된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데이터와 그들의 육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긴 여정은 여러분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550만 %라는 숫자의 이면에는 대중의 조롱과 소외를 견뎌내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성과 뒤에 감춰진 그들의 철학과 고뇌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행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오마하의 두 현인이 걸어온 60년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현대 재무학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주류 이론이 존재합니다. 이 이론은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버핏과 먼거의 성공은 전 세계 인구가 동전 던지기 대회에 참가했을 때 우연히 끝까지 살아남은 한두 명의 행운아, 즉 통계적 이상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백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140배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를 단순히 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약 19.9%로 같은 기간 S&P 500의 10.4%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단기간에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60년 동안 누적되면 결과값은 수십 배가 아닌 수천 배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버핏은 작은 눈덩이를 아주 긴 언덕에서 굴려 거대한 눈사태를 만들어내는 스노우볼 효과를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의 이면에는 대중의 조롱과 소외를 견뎌내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60년 중 약 20년, 즉 3년에 한 번꼴로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 사람들은 하루 만에 2배가 되는 기술주에 열광하며 버핏을 시대의 흐름을 놓친 늙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버핏과 먼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에는 단 1달러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버크셔는 굳건히 살아남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를 두고 미친 사람들이 파티에서 춤을 출 때 함께 춤추지 않고 구석에 앉아있을 수 있는 기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550만%의 수익률은 지능의 승리가 아니라 남들이 탐욕에 눈멀었을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욕심을 낼 수 있는 기질의 승리였습니다. 이들의 투자 철학 역시 처음부터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워렌 버핏은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영향으로 담배꽁초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싼 주식을 매수해 마치 버려진 꽁초에서 공짜로 한 두 모금의 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고 싼 게 피지떡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찰리 먼거가 등장해 버핏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워렌, 이제 꽁초 줍기는 그만두게. 적당한 기업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위대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네. 이 새로운 철학이 적용된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1972년 시즈캔디 인수였습니다. 장부 가치의 3배를 주고 샀지만 시즈캔디는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았고 추가 자본 투자 없이도 이익이 늘어나는 이 회사는 버크셔에 마르지 않는 현금 샘물이 되었습니다. 버핏은 훗날 시즈캔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버크셔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투자를 단순히 숫자의 영역이 아닌 종합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경제학, 심리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의 핵심 원리를 엮은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 오판의 심리학에 주목했는데 사회적 증거 경향이나 확증 편향 같은 심리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롤라팔루자 효과를 경계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성공할까보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망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역발상의 지혜를 통해 부도덕한 경영진이나 과도한 부채 같은 실패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버크셔의 성공 비결 중 절반은 똑똑한 짓을 하려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 위에서 그들은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첫째는 능력 범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주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애플 투자가 예외처럼 보이지만 버핏은 애플을 기술 기업이 아닌 소비재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그들의 강력한 생태계와 가격 결정력에 확신을 가졌기에 투자했습니다. 둘째는 안전 마진입니다. 다리를 지을 때 10톤 트럭이 지나간다면 30톤을 견디게 설계하듯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하여 영구적 자본 손실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집중 투자입니다. 그들은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책이라고 말하며 확신이 드는 위대한 기업에 자본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상위 5개, 6개 종목이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회계의 투명성을 중시하며 감가상각비를 무시한 EBITDA 같은 지표를 헛소리 수익이라 혐오했고 정직한 경영진을 선별하는 척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1,6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바보짓이라 비판하지만 버핏에게 현금은 산수와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 생존을 결정짓고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헐값에 나온 좋은 기업을 사냥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가장 좋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타석에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핏은 은퇴를 예고하며 그렉 아벨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버핏 없는 버크셔를 우려하지만 버크셔는 이미 보험, 철도, 에너지 등 실물 경제 기반이 매일 막대한 현금을 뿜어내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는 영속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후에도 기업의 문화와 원칙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왔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은 무대 뒤로 퇴장하겠지만 그가 심어놓은 문화의 숲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550만%라는 다시는 보기 힘들 기적적인 숫자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과연 그 천문학적인 수익률이나 세계 최고의 부호라는 타이틀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화려한 숫자들을 걷어내고 나면 그 밑바닥에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들이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리성, 정직함,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가치입니다. 찰리 먼거는 생전에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는 현명한 사람 중에 항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워렌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실제로 그들은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까지도 매일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는 데 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공부했던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평생 목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져서 잠자리에 드는 것. 그들은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 지식 또한 복리로 쌓이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쌓이면 삶을 통찰하는 눈이 생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될 자격을 먼저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잔고의 증가가 아니라 삶의 자유와 행복이라면 우리는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버핏은 평판을 쌓는데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을 폈을 때 일면 톡기사에 실려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만 하라. 이것은 복잡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라는 행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투자는 단순히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그릇을 키우며 매 순간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행하는 평생의 수련 과정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고 대중을 유혹하지만 그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야말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과 먼거가 60년의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투자의 비밀이자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것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가파른 선을 따라 함께 올라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지혜 또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향했습니다.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쌓여 550만 %라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거인들은 서서히 무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지혜의 횃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복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오마아의 현인들과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투자와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사이드 헌터의 채널에 힘이 됩니다.